자,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 라이트 컴포넌트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뭐 탑과 버텀과 아니면 프론트와 백의 걸쇠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홈을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그 조립을 위해서 자, 마지막 단에 두 개의 기능, 즉 프레스풀을 사용해서 자, 해당되는 면을 끌어당겨서 적용을 시켜놨죠. 근데 그게 오히려 간격을 넓혀야 되는데 영상에서는 좁혀놓은 상태로 마무리 지고 난 다음에 책에서 자, 챕터 3의 14번째 항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적용해놨던 프레스풀 이 피처들 있죠? 얘를 수정해서 다시 간격을 넓혀 놓으셨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간격을 넓혀서 공차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탑 컴포넌트와 바텀 컴포넌트, 프론트, 백 컴포넌트를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시점을 라이트로 맞춰놓고 좀 확대를 해보시면, 자, 볼까요? 자, 아까 보시면 없었던 요 간격이 보이시죠? 자, 얘가, 프론트 컴포넌트죠? 얘가 라이트 컴포넌트의 그 홈의 크기고요. 그래서 프론트 컴포넌트의 걸쇠 부분과 그 라이트 컴포넌트의 홈 부분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보이시는 게, 나타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점을 살짝 돌려서 탑으로 놓고 보시면, 자, 아까는 없었죠? 어떤 게 없었죠? 자, 이 걸쇠 부분의 면적과 이 홈 부분의 면적이 똑같았었죠? 근데 확대를 해보면 얘와 얘의 그 걸쇠 부분과 홈 부분의 어느 정도의 간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간격이 아마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출력할 때 적용을 해야 될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셨나요? 자, 그럼 공차를 제대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컴포넌트들을 감춰 볼게요. 자, 탑 컴포넌트, 바텀, 프론트, 백은 이제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감춰 놓고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번 레프트 컴포넌트를 표시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완성된 사진을 잠깐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자, 라이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겼죠. 자, 반대쪽에는 레프트 컴포넌트 볼까요? 얘도 역시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라이트 컴포넌트와 레프트 컴포넌트의 형상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똑같냐? 대칭해서 똑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했던 환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 레프트 컴포넌트나 라이트 컴포넌트나 그냥 대칭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형상을 이 기본적으로 출발했던 이 레프트 컴포넌트의 형상을 라이트 컴포넌트 형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적용했던 이 수많은 작업들을 또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요. 자, 일단 미러로 이쪽으로 넘겨 놓을게요. 아셨죠? 미러로요. 대칭해서 이동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자, 일단 미러를 적용시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거를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로 요거요. 어떤 대상을 넘길 건지에 대한 그 대상을 찾아놔야 되고요. 이 대상은 얘가 되겠죠. 라이트 컴포넌트에 지금 제가 클릭해서 선택해 놓은 바디가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찾아야 되죠? 그렇죠. 미러의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 쓰면 될까요? 그렇죠. 라이트 컴포넌트에 지금 감춰져 있는 이 오리진 있죠. 얘를 클릭해서 다시 표시를 해 두시고요. 자, 이 오리진 폴더를 펼쳐 볼까요? 이 중에서 지금 반투명하게 보이는 요 라이트 컴포넌트와 그리고 레프트 컴포넌트와 이 라이트 컴포넌트의 정중앙 부분이 어떤 플레인일까요? 그렇죠. 얘가 되겠죠. 그렇죠? 얘 클릭하게 되면 자, 얘가 어떤 플레인이래요? 브라우저로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YZ 플레인이라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미러의 기준점은 YZ 플레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미러를 적용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크리에이트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미러를 선택할게요. 자, 여기서 패턴 타입은 바디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브젝트는 자, 대상이죠. 대상은 얘가 되겠죠. 얘를 선택해서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플레이는 뭐죠? 자, 미러의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해 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플레인이었다고요? 자, 얘였죠. 그래서 얘를 바로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클릭하실 거면 브라우저에서 YZ 플레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자, YZ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디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럼 OK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반대쪽에 이 레프트 컴포넌트 쪽에 지금 라이트 컴포넌트의 이 바디와 똑같은 바디가 생성이 됐는데, 자, 문제는 뭘까요? 자, 이쪽에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 바디도 사실은 레프트 컴포넌트 게 아니에요. 자, 누구 거죠? 라이트 컴포넌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라이트 컴포넌트에 있는 바디 폴더를 펼쳐나 보시면 여기 바디가 1, 2가 있죠. 그쵸? 얘가 요거고요. 바디 2가 반대쪽으로 넘어간 애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작업을 할 때 레프트로 사용할 바디가 라이트 컴포넌트에 속해 있으면 나중에 찾기 정말 힘들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바디를 레프트 컴포넌트로 갖다 놔야 되겠죠.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지금 현재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 바디 2라고 하는 이 바디를 라이트 컴포넌트에 속하는 게 아니라 레프트 컴포넌트에 속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화면에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넘겨야 될, 그러니까 레프트 컴포넌트로 보내야 될 바디가 어떤 거였죠? 얘였죠. 자,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해서 어디에 갖다 놓으시냐면 여기 있죠. 레프트 컴포넌트 있죠.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갖다 놔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 언두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요. 자, 지금 라이트 컴포넌트에 속해 있는 이 바디 2 있죠. 얘요. 자, 얘를 자, 화면 빈 곳에서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바디 2를 쭉 드래그해서 여기 레프트 컴포넌트 있죠.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갖다 놓으시면 자, 볼까요? 아까 바디 폴더를 이렇게 레프트 컴포넌트에 있는 바디 폴더를 펼쳐나 보시면 이제 하나씩 클릭해 보면 아까 라이트 컴포넌트에서 미러로 넘겼던 그 바디가 라이트 컴포넌트에서 레프트 컴포넌트로 이렇게 소속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바디도 만들어 놓은 바디도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디가 이제 레프트 컴포넌트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얘는 없었던 바디가 하나 생겼는데 자, 먼저 있던 바디는 얘고요.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얘고요. 실제로 사용해야 될 바디는 얘죠. 그쵸?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얘는 사용할 거고 얘는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 삭제해주면 되겠죠. 그럼 삭제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화면에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삭제할 때 어디서 삭제를 해야 될까요? 자, 라이트 컴포넌트에서 라이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놓은 상태에서 레프트 컴포넌트에 있는 바디를 삭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좀 이상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레프트 컴포넌트에 있는 바디를 삭제하실 거면 레프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죠. 그쵸? 그러면 일단 레프트 컴포넌트를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액티베이트 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삭제를 해야 된 바디가 어떤 거죠? 얘일까요? 아니죠. 얘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일단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설정 옵션 창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지워야 돼요. 삭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영어 단어를 동원해 봤을 때 두 개가 딱 걸릴 거예요. 어떤 게 걸리죠? 첫 번째는 delete, 두 번째는 remove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delete는 뭐냐면 delete와 remove는 상당히 달라요. 같은 영어 단어 뜻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자, 일단 remove는 뭐냐면 결과물 자체만 삭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delete는 뭐냐면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원인, 그 원인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뒤로 가기 눌렀고요. 여기서 보시면 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버튼을 먼저 눌러 볼까요?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자, 뭐가 삭제가 됐죠? 자, 삭제된 게 없죠? 저희는 이 부분에 있던 이 바디 1을 삭제해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남아있죠? 얘 어디가 있죠? 그쵸? 여기가 있죠? 자, 이 바디 2가 다시 라이트로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라이트 컴포넌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프트 컴포넌트에서 여기 있던 바디가 레프트 컴포넌트에 속해 있던 원인이 뭐죠? 아까 저희가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리무브 위에 있는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결과물이 만들어진 원인이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즉 아래쪽에 있는 피처들이 삭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뒤로 가기 언두 버튼을 다시 눌러서 자, 원래 상태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디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리무브를 눌러 볼게요. 자, 얘는 원인, 즉 피처는 그대로 냅두고 결과물만 삭제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얘를 리무브를 눌러줘 볼까요? 리무브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라이트 컴포넌트를 보시면 여기에 바디 1은 계속 있죠. 그쵸? 근데 아까 선택했던 넘겼던 바디 2 그 결과물만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삭제를 잘못했네요. 네, 얘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다시 여기에 있는 언두 버튼 있죠? 자, 얘를 선택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디 1이죠. 얘를 삭제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딜리트 아니에요. 딜리트는 해당되는 바디가 생성된 원인, 즉 피처,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기능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능은 가만히 냅둬야 되고 결과물인 이 바디 자체만 삭제해야 되니까 리무브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바디가 하나만 남아있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레프트 컴포넌트와 라이트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형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을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